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40페이지 몰롱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몰롱도라고 하는 거는 몰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랑은 같은 듯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앞에서 나타냈던 몰, 뭐 1몰 기준, 2몰 기준, 1몰, 2몰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몰 농도라고 해서 이제 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농도를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구할 건데요. 실제로 우리 농도 구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봤던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 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화학에서는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왜 퍼센트 농도를 쓰지 않고 몰 농도를 쓰게 되는지는 학습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지금은 몰 농도라고 하는 걸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산구리 오수화물이라고 하는 걸 물에 녹이면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하는 걸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녹이는 물이라고 하는 건 용액, 그 다음에 용질, 이러고 이제 수용액, 용액이라고 하는 거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건 용매라고 부르고 녹이는 물질을 용질, 두 개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진하다, 묽다라고 하는 건 일정한 양의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용액의 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응물의 생성물의 용액인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 구할 때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한마디로 뭐가 녹아있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용액의 농도 단위를 이제 부피, 우리가 액체에다가 높였기 때문에 부피의 용액 속에 포함된 용질의 양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건데, 자,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녹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몰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개념 배웠던 그 몰수고요. 그 몰 농도가 기준으로 1리터 안에 얼마나 들어있냐라고 해서 몰 농도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다시 m자를 쓰거나 몰 퍼 리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합니다. 몰 농도는 부피분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계산이 됐죠.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수나트륨 4.0g을 물에 녹여서 NaOH 수용액 100ml의 몰농도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몰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피가 요거지요. 그 다음에 요게 용질의 양인데 요거 아직 그람수로 나왔기 때문에 몰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건 몰수로 변환해야 되고요. 자, 요건 100ml니까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계산 위에 식으로 보면은 100분의 1000분의 100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0.1리터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양. 그럼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100ml니까 0.1리터 아니면 1000분의 100이라고 그냥 써주셔도 되지요. 아니다. 이렇게 풀 필요가 없겠다. 0.1리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몰수를 계산해보면은 우리가 1몰 기준의 NaOH 같은 경우에는 NA가 23, 산소가 16, 수소가 1이죠. 1몰에 40g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몰에 40g이니까 4g 있는 거네요. 1몰에 40g은 X고 4g. 그죠? 40분의 4니까 10분의 1몰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용질의 양은 10분의 1몰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0.1리터입니다. 0.1리터도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0.1, 0.1 나눠지니까 1몰 농도 혹은 1몰 퍼 리터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문제 똑같은 거 한번 풀어볼까요? 포도당 9g이 있어요. 얘 12짜리고 1짜리고 16짜리입니다. 수용액 250ml 만들었대요. 몰농도 구해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포도당 9g이 몇 몰이냐 라고 해서 포도당은 1몰에 180g을 가지고 있죠. X고 9g 있어요. 나는 20분의 1몰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250ml를 리터로 바꿔야죠. 그러면은 얘는 0.25리터 되겠죠. 1000분의 250이니까 0.25, 4분의 1리터. 그죠? 자, 그러면은 식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분의 몰수. 그러면은 0.25리터분의 20분의 1몰
갑자기 분수 수소가 떡 튀어나왔네. 그러면 나는 분수가 편하니까 4분의 1분의 20분의 1 대분수죠. 20분의 4, 5분의 1몰 되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몰농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몰농도를 배웠으면 여기 실험한 친구들 있죠. 밤마다 실험한 친구들은 요거 한번 계산해서 실험 영상, PPT 혹은 보고서 만들어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뒷장 또 넘겨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용액인 이제 화학 반응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양 구하려면 당연히 몰수 구해서 용질의 양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식이 하나 나왔어요. 질산은이랑 염화 나트륨이랑 반응하면 질산 염화은이랑 NaNO3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식이 있습니다. 액체 지금 다 반응한 거죠. 근데 고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0.1몰 AgNO3랑 NaCl 완전히 반응할 때 NaCl 얼마만큼 넣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0.1몰 AgNO3 100ml에 녹아있는 여기 몰수. 실제로 우리가 이 반응 B라고 하는 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 반응 B는 개수비는 몰비라고 표현하죠. 자, 똑같이 내가 어떤 반응을 할 때는요. 그 몰비라고 하는 게 용질,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하는 거 수용액 자체 녹아 있는 건데 어쨌든 용질이 완전히 다 반응을 해야지만 반응 자체가 완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1몰의 AgNO3 질산은이라고 하는 수용액 100ml에 얼마만큼 AgNO3가 있느냐라고 하는 실제 양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나는 지금 궁금한 게 뭔 거예요? 요거예요. 그죠? 얘가 얼마만큼 녹아있나라고 하는 걸 궁금하기 때문에 식을 돌려 쓴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올려준 거죠.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게 용액의 부피 곱하기 몰농도입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사라지면 몰값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식을 지금 바꿔준 거고 이건 새로운 식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AgNO3 같은 경우에는 100ml가 있었어요. 그리고 0.1몰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0.01몰이 지금 저 수용액 안에 녹아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화학 반응식 개수비는 몰비. 이제 드디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몰비와 같고요. NaCl 개수비는 1대1이기 때문에 AgNO3 0.01몰이 NaCl 0.01과 반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0.585g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0.585g을 양적 관계로 문제를 풀어본다 라고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돼요? 한마디로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양적 관계랑 연관지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밑에 문제 3개가 있습니다. 잠깐 멈춰 놓으시고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2번 문제 보시면 1몰 탄산나트륨 수용액 250ml에 있는 Na2CO3의 질량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탄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지금 1몰 있어요.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몰농도라고 표현했을 때 그죠? 자, 몰농도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얘가 1몰이고요. 250리터는 0.25리터지요.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x를 구할 건데 자, 0.25리터가 한마디로 x는 4분의 1이에요. 그죠? x는 4분의 1인데 자, 요거는 사실의 몰수죠. 자, 그럼 얘가 뭔 몰이냐? 4분의 1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Na2CO3, Na는 원자량이 23, C는 12, O는 16짜리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분자량이 얼마냐면은 106이에요. 그죠? 106짜리예요. 자, 1몰일 때 106g인데 나는 지금 4분의 1몰을 가지고 있죠. 얼마냐?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값이 얼마예요? 26.5g입니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돼요? 13번 문제 보십시다. 포도당이 있고요. 18g 들어있대요. 0.2몰 있습니다. 부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얘는 부피분의 몰수, 몰농도. 그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0.2몰이에요. 그죠? 0.2몰인데 부피를 몰라요.
그죠? 근데 얘는 18g 들어있어요. 자,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죠. 그죠? 자, 1몰일 때 180. 나는 지금 18g 가지고 있어요. 얘 10분의 1 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10분의 1 몰이에요. 돼요? 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2x는 10분의 1 몰인 거죠. 나는 10분의 2x는 10분의 1, x는 2분의 1, 그죠? 2분의 1, 그리고 단위는 리터가 돼야겠죠. 한마디로 0.5리터.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탄산칼슘과 물금융산 반응하는 거 화학 반응식입니다. 1대2예요. 탄산칼슘 1g이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0.1몰 HCl의 부피를 구해봐라 라고 했고 화학식량 100을 줬습니다. 자, 그럼 1g인데요. 100이래요. 그러면 1g이라고 하는 건 즉슨 100분의 1몰이라고 하는 계산이 되겠죠. 자, 염산이랑 탄산칼슘은 1대2. 자, 얘가 100분의 1몰이면 얘는 100분의 2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분의 2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얘가 0.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소수보다는 분수가 좋은데 나 분명히 좀 전에 지우지 않았니? 그러면은 10분의 1 x는 100분의 2 곱하기 10 하면은 10분의 2 리터. 그러면은 리터 0.2리터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식은 단 하나입니다. 그죠? 식은 단 하나라서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요. 되십니까? 학습지 넘어오십시오. 자, 용액의 농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액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용액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자,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섞여 있는 균일혼합물입니다. 그죠? 그때 용해라고 하는 게 있고 용매, 용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책에서 배웠었는데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거, 용질은 다른 물질을 녹아드는 것, 그리고 이것은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소금은 용질이죠. 녹아 들어가는 물질. 물은 용매, 녹이는 물질. 소금물은 용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용질과 용매가 용액이 되죠. 지금 현재. 용액이 되는 이 상태에서 용해가 뭐냐? 그러면은 과정. 용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세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용액을 만들 때 얘가 많이 있다, 적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농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용액, 어디 항상 우리 퍼센트 농도 하면 몇 분의 몇이라고 해서 곱하기 몇도 했잖아요. 그죠? 얘는 용액이 항상 기준이 100g입니다. 그죠? 곱하기 100을 하는 거는 100분의 얼마라고 해서 퍼센테이지 똥똥 있잖아. 그치? 그게 100분의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100분율. 같은 말로 100분율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자,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나타낸 거고요. 단위는 이렇게 쓰죠. 땡땡.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은 용액의 질량. 용액의 전체 질량이죠. 질량 100분율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건데,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 녹아있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용질이 많아지면은 용액 농도 진해질 거고요. 양이 용매, 물이 많아지면은 묽어지겠지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고유값입니다. 그죠? 질량이라고 하는 건 고유값이야. 우리가 질량과 무게는 다르죠. 무게라고 하는 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고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나 지금 뭐라 그랬 좀 전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죠. 얘는요, 온도 압력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고유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정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액체 같은 경우에 질량을 잘 못 재죠. 항상 우리가 페트병에 음료수 산다 그러면 액체 있으면 그 그람 단위로 나와 있지 않고 항상 모 단위로 나와 있어요. 부피 단위로 나와 있어요. 500ml, 100ml, 1리터. 그죠?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피라고 하는 건 질량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밀도라고 하는 값이 필요합니다.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 농도 구할 때 조금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몰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쓸 건데요. 자, 화학 반응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몰농도를 왜 쓰느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용액의 성질이요. 질량보다는 일반적으로 용질의 입자수, 그러니까 얼마만큼 누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적 관계에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적 관계 때문에 일이 다 꼬인 거야, 지금 문제는. 그죠? 이 양적 관계를 괜히 배워가지고 나는 퍼센트 농도를 쓸 수 있는데 굳이 몰농도로 바꿔 써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걔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좀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10% 포도당 수용액이 100g 있고요. 10% 설탕 유용액이 100g 있어요. 둘 다 100g 가지고 있는 10% 수용액입니다. 근데 누가 있는지는 다르죠. 그죠? 둘 다 10g으로 같아요. 질량은,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하지만 지금 들어있는 입자수를 봤더니 포도당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아홉, 19개가 녹아있고요. 설탕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녹아있어요. 녹아있는 입자수가 지금 다르죠. 똑같은 10g인데 입자의 개수가 지금 현재 녹아있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입자 개수, 입자의 몰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양적 관계를 따지는 건데 입자수가 달라져 버리면 문제 푸는데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몰농도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몰농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요. 얘도 용액이에요. 용액인데 얘는 어디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 무조건 1리터라고 하는 거. 아까는 용액 100g이었죠. 이번에는 리터, 부피 단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1리터 속에 다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몰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단은 라지엠 쓰던지 아니면 몰 퍼 리터를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써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분에 용질의 몰수라고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돼요. 이게 몰 농도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실제로 몰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자량, 분자량을 이제 우리 그램으로 바꿀 때는 항상 몰이라고 하는 거, 1몰 기준이라고 했죠. 분자량분의 질량,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라고 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리터는 1000ml예요.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피 구할 때는 항상 1리터는 1000ml야 라고 하는 걸로 계산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용액의 몰농도가 같다. 어떤 두 용액이 있을 때 몰농도가 같으면 어떤 용질이 들어있든지 간에 일정한 부피에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같다는 소리죠.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몰농도가 같다는 건 똑같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아까 거는 퍼센트 농도는 같았지만 들어있는 입자수가 달랐어요. 19개, 10개. 하지만 몰농도가 같다면 설탕이든 포도당이든 똑같이 10개 들어있을 거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몰농도 알면은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용질의 질량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자, 몰농도는요, 부피를 사용합니다. 그죠? 1리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특이한 게, 부피라고 하는 아이는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항상, 아까 아니죠? 옛날에 배웠을 때 아보가드로 있어.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부피는 22.4라고 했죠. 자, 그게 변하면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온도에 따라서 용액의 부피는 달라져요. 우리 중학교 때 보일샤르르 법칙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봤을 건데 기억은 안 날 텐데, 자, 우리 온도가 높거나 낮았을 때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놓으면은 부피가 커지죠.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헬륨 그 풍선, 놀이동산 가서 사는 거, 그거 위로 올라가면 놓쳐가지고 영영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터져 내려오죠, 결국에는. 자,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게 되면 당연히 농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용액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해요. 그죠? 용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 있는 용액 자체. 용액이 거의 물일 거니까. 그죠? 몰농도는 감소합니다. 물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용질은 똑같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얘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점은 사실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은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놨을 때의 온도를 측정해야지만 몰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나왔던 그 그림에서요. 자, 얘 또한 18g 들어있고 18g 들어있는 포도당, 설탕, 수용액입니다. 자, 용질의 질량은 둘 다 지금 18g씩 들어있지요. 얘도 18g씩 들어있어요. 자, 근데 포도당 C, 6, H, 12, O, 6의 분자량은 180입니다. 설탕은요, 342만큼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2배만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몰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180g per 몰 분의 18g은 얘는 10분의 1 몰만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얘 또한 342g per 몰이고요. 얘는 18g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딱 떨어지지 않아요? 0.053몰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얘 몰농도를 구하면은 1리터 안에 들어있는 10분의 1 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100ml죠, 이거. 자, 지금 100ml니까 0.1리터죠. 0.1리터에 10분의 1몰, 0.1몰이니까 이거 지금 1몰 농도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얘 0.1리터인데요. 0.053몰이지요. 얘는 0.053이 아니라 0.53. 자, 둘 다 똑같이 100ml 포도당 18g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몰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상 밀도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조금 화학에서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퍼센트 농도가 짱입니다. 그죠? 자, 3번이 사실 다른 교과서들이랑 문제집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내용인데 나도 지금 수능 특강을 쭉 보면서 이 내용이 다시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긴 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특강에 다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 내용 가르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올해는 수능 특강에도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설명은 드리지만 이 내용을 다시 수능 특강에서 봐서 없으면 이 내용은 시험 문제 제외하겠습니다. 자, 혼합 용액이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희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석일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석한다는 거는 묽힌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두 용액을 섞을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섞을 때 용액 부피랑 농도는 변하는데요. 용질이 두 가지가 반응하지 않는 거,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두 가지 용질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죠? 반응하지 않는다면 용질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정하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이 새롭게 하나 나오는데요. 처음 농도랑 처음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 농도랑 나중 부피랑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용질의 입자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농도 변화한 곳의 부피, 처음 가지고 있던 질량 곱하기, 질량이 아니죠. 농도 곱하기 부피는 나중, 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MV라고 하는 거 우리 용액의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이 몰수라고 하는 걸 계산한 거예요.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요걸 두 개 곱한 값이 있어.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한마디로 요거는 처음, 이거는 나중 요런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요. 돼요?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문제에서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요. 자, 0.5몰 수용액 A가 있었는데 500ml에 있었어요. 여기다가 물을 더 넣었어요. 희석시켰대요. 자, 그러면은 처음 0.5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0.5리터가 있었어요.
그죠? 몽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됐냐면은 1리터가 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농도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많이 물켜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얘는 4분의 1 몰농도로 물켜졌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A 수용액 A랑 A는 두 개 섞이지 않는 아이지요. 혼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0.5몰 있었고요. 이거 0.5리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0.1몰 있었고요. 이거 0.5리터 있었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1리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아니네. 그죠? 그랬을 때 X는 얼마냐? 10분의 3몰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 NaOH입니다. 500ml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4g을 더 넣었대요. 용지를 더 넣은 거죠. 한마디로. 그죠? 자, 그러면은 1몰 농도 NaOH 수용액 500ml가 있었어요. 자, 얘는 0.5리터에 1몰짜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럼 얘는 40짜리야, 분자량이. 그럼 40분의 지금 현재 얼마였었냐면은 X가 2분의 1몰이라는 겁니다. 자, 얘는 처음에 20g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죠? 여기에다 4g을 더 넣은 거죠. 그럼 분자량 분의 24g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0.5리터.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럼 몰농도가 어떻게 되었냐? 얘는 1.2몰로 몰농도가 증가했어요. 또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돼요? 그래서 몰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몰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질의 양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것 또한 양적 관계를 따질 수가 있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지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